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총선이 28일 남았는데요. 여기저기서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한 곳을 놓고서도 여기저기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가 다 다르다. 물론 오차범위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 분석이라는 것이 있지만 오차범위 자체가 워낙 넓습니다. 지금 대개의 경우 지역구에서 500명을 샘플로 하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8.8%까지는 사실상 같다. 그거는 충분히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8.8% 정도, 9%가량 만약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A 졌다. 또는 A 이겼다.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사실 그것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저희도 그냥 믿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이게 가장 정직한 표현인데. 그래도 이제 저희는 정치부 기자를 뭐 30년 넘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체적인 패턴, 그리고 과거 저희의 오류. 왜냐면 저희도 예측했다가 틀린 경우가 뭐 엄청 많거든요. 그건 뭐 저희가 틀린 것도 있지만 여론조사 자체가 믿을 수 없는 부분.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믿지 못하는 여론조사도 꽤 많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여론조사에다가 저의 경험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하루만 해도 쏟아졌습니다. JTBC가 의뢰해서 무선전화 면접으로 했고 메타보이스라는 데가 10일, 11일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건데 경기 성남 분당을 김은혜 44, 김병욱 의원 40.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정부 지원론이 42%, 견제론이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지역에 김병욱 의원이 현역이라 할지라도 분당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 과연 김은혜하고 김병욱 의원이 4%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가. 이거 오차범위 내거든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뭐 믿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분당갑, 여기는 분당을보다 훨씬 더 좋은 지역입니다. 이게 왜 흔히 우리가 천당 밑에 분당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때 거론되는 지역이 분당갑입니다. 여기는 안철수 46, 이광재 38, 8%포인트. 이것도 오차범위 냅니다. 개혁신당 류호정 3% 이렇게 돼 있고 서울 중성동갑 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고연위위원장 41%,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33%. 여기도 8%포인트 차이고. 자, 뿐만 아니고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똑같은 10일, 11일 이것도 무선전화 면접이죠. 여기 보면 서울 동작을의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50, 민주당 류삼영 후보가 37. 이거는 오차범위 바뀝니다. 여기도 이제 분당갑에 조사를 했는데 안철수가 47, 이광재가 39. 이러면 여기도 8%포인트. 이것도 오차범위네. 경남 양산을의 김태호, 김두관 43% 동률. 자, 뭐 이런 결과들이 나왔고요.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붙은 인천 계양을 뭐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 아마 최근 한 열흘간 조사 결과를 보면 5 내지 6군데 정도가 그 여론조사를 했고요. 원희룡 전 후보가 조금 앞선다. 뭐 그것도 오차범위 내지만 그런 곳은 딱 한 곳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재명 후보 우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갤럽에서 그 적극 투표층에서 이재명과 원희룡이 45%로 동률이다. 한 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믿을 만하냐? 대개 이 경우는 뭐 저도 비슷합니다만은 이제 국민의힘에 유리하거나 또는 민주당에 유리한 그 조사 결과만 갖다 놓고서 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청자들은 그 모든 걸 다 보지 않으면 원희룡 후보가 다 따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저는 지금 혼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따라간 거죠. 2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거기서 당선될 당시에 11%포인트 앞섰습니다. 윤영선 후보에 비해서. 근데 이제 윤영선 후보는 물론 그 지역 출신이지만 지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나 이재명 후보는 계양을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다
객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조건이 비슷하다고 보고, 이재명 후보는 그 지역에서 한 번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보궐선거로. 자, 그러니까 뭐 인천 계양을 유권자로 봐서는 어차피 이재명이나 원희룡이나 다 객지인이다. 언제 그 지역을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큰 그 후보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겠는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 5-6번 정도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게 다 다르다. 조금씩. 물론 추세는 있죠.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지만 앞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조사는 또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경우도 있고, ARS 조사에서 어느 한 군데에서는 또 원희룡 전 장관이 앞서는 데도 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보고 싶은 것만 보느냐?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들쭉날쭉인가? 우선 조사 기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접이냐 ARS냐. 그 다음에 면접이더라도 유선 전화를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유선 전화를 포함시킬 경우 국민의힘에 다소 유리하게 나오고, 무선 전화 100%일 때 다소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나오는 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요새 뭐 무선 전화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죠. 그렇지만 열심히 무선 전화를 또 받아주는 층이 이제 장노년층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 기법의 차이가 약간의 오차를 만들어낸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뢰기관의 편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의뢰기관이 뭐 친민주당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설문 자체도 그렇고 설문의 배열 자체도 민주당에 유리한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가 만든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데는 그 소위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예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면 전화기를 끊어버리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오차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오차, 이런 편차를 어떻게 그 상쇄해서 설명을 할 것인가.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렇게 막 쏟아지는 여론조사에 대한 이해법, 이걸 제가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제 초반에 그랬는데, 28일 남았습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를 하긴 하는데 공천한 지 며칠 되지도 않는 곳에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서울 동작을 같은 데죠. 유삼영 전 총경. 그거 뭐 공천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 경찰에서 계속 있었는데, 총경될 때까지 주로 부산 경남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마 서울의 동작을이 어느 지역인지도 모를 거예요. 저기랑 저 YTN 전 앵커 출신인 안귀령 후보하고 아마 똑같을 겁니다. 자기가 유세하고 있는 동이 무슨 동인지도 답변을 못한 거 아닙니까? 똑같을 겁니다. 지금 거기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미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또 낙선한 적도 있고 여러 차례 선거운동을 했는데 단순하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지역은 아예 격전지 자체가 아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또 서울 마포울, 정청래, 함은경 씨 같은 경우 1985년 미문화원 방화 사건의 그 지휘자였죠. 그거 아는 사람 지금 별로 없습니다. 함은경이 누구야? 이렇게 되죠. 정청래는 현역 의원입니다. 그 지역에서 3선을 했고요. 중간에 또 손혜원 전 의원이 한번 국회의원을 했고, 그때 정청래 의원은 공천 탈락돼서 쉬었고, 그러면 무려 16년을 서울 마포울에서 활동을 한 사람과 갑작스럽게 함은경이라고 뭐 운동권의 전설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1985년에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일으켰다. 점거 사건을 일으켰다. 자, 이렇다면 그러면 지금 적어도 40대 중반, 뭐 거의 50세까지는 함은경이 누군지 모릅니다.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격전지라고. 격전지가 될 수가 없죠. 어찌 보면 거기는 격전지가 아니고 일방적인 우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격전지를 선정하는 것도 문제고, 그게 이제 결국 그 조사 의뢰기관의 눈이죠. 시각, 편견,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사 의뢰기관은 함은경이 누군지 알지만 그 지역 유권자들은 함은경이 누군지 모른다.
함은경이 누군지 알면 아마 조금 더 정청래 의원과 근접전을 벌일 수 있을 텐데 그러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미리부터 격전지라고 딱 주관적인 판단을 내려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뭐 거의 오차범위 밖에서 정청래 의원이 리드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온 결과는 구도입니다, 구도. 그냥 유권자들이 딱 누구와 누구 대결 이렇게 되면 아, 그냥 이 사람 민주당이죠? 국민의힘이죠? 그럼 그냥 묻지마 지지. 그러니까 양쪽 모두 강성 지지층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는 구도. 그럼 이거는 후보가 누군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사람이라고 해서 직관적으로 찍는, 답변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인지도입니다. 그 사람 내가 들어봤어. 어느 당이냐 뭐 이거 처음에 당을 보고 이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당을 잘 모르더라도 그냥 사람 이름 들으면 이 사람 들어봤어. 그럼 그 사람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게 최종적인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제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제가 경험상 보면 대략 한 50 내지 60% 정도는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들어봤어 이 사람 또는 어느 정당이야 라고 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실제 결과와 50 내지 60% 정도는 일치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적인 총선 결과와 완전히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절반 이상은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물입니다. 누군지 몰랐는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 하는 걸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28일간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돼서 그래 그러면 나는 이 사람 찍어야 될 거. 왜 여론조사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지금 이 사람 찍는 거를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묻는 경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개 유지한다는 게 뭐 70%, 바꿀 수 있다가 뭐 20몇 % 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바꾸는 경우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아마 한 30 이 정도 될 겁니다. 바꾸는 경우가. 왜냐면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래. 그런 거는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알게 되고요, 유권자가. 그 다음에 구전 홍보라고 있습니다. 말로 홍보하는 것. 요새 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시기에 말로 홍보뿐만 아니고 인터넷전, 그 다음에 SNS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사람 이런 사람이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래. 내가 잘 몰랐었는데. 하는 것들을 전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구도가 전부가 아니다. 구도는 50 내지 60%. 그러면 나머지 40 내지 50%. 이거는 이제 인물 전쟁이다 하는 거고요. 그 인물 전쟁의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과거 전력이 어떤 거냐. 뭐 종북 세력이다. 뭐 아니다. 뭐 나는 종북 세력도 좋다. 우리 국민을 위한다면 뭐 어쩌고 이런 식의 이제 인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언제 때의 여론조사가 총선 결과와 가장 믿을 만하냐?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D-28일이죠. 제가 경험해 보면 4월 10일이 총선이죠. 그 총선 결과와 가장 일치하는 거는 이거 제 경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그냥 경험이고. 3월 말, 그러니까 한 총선으로부터 10일 내지는 한 3, 4일 요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 이거는 여론조사 깜깜이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후보 등록이 21일, 22일이니까 후보 등록한 이후에 한 2, 3일 요때의 선거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총선 결과와 가장 일치도가 높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따지면 대략 한 앞으로 보름, 이 보름 동안의 여론의 흐름 변화, 이게 총선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3월 한 25일쯤, 25, 6일 이때쯤의 여론조사 결과가 총선과 가장 근접할 것이다. 총선 결과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거에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상황을 보시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막 쏟아지는 거는 이거는 한 60% 정도 맞는 여론조사 결과겠거니 라고 판독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